정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자, 이 법인사업자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법인사업자를 만듭니다.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요.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자금이 많은 큰 기업에서 뭔가를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법인 내에서도 지금 잉여 자금이 요즘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산다거나 빌딩을 산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인세가 양도세보다는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인세에다 플러스 20%가 이제 중과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없애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단타로 투자하는 법인들이 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법인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인사업자가. 자, 어떤 부분이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을 법에 따라 내보내고, 실질적으로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 법인에서 이제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못할 수 있는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판례인지 한번 보고 법인사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법인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을 못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임대차 완료 6개월에서 만료 2개월 이전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위아래, 직계를 위아래 실거주하겠다. 아들, 딸, 엄마, 아버지 실거주하겠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하고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 못한다. 법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 판례가 나왔다는 거죠. 자, 현행 임대차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들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니, 법인에서 법인의 직원들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민사 8단독 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를 하는 A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세입자는 2019년 4월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업체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이 됐다. A업체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그러니까 계약 만료 4개월 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가 해당이 되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무실 혹은 사택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자, 이 법원은 해당 주택을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직원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 제2랑 제8호는 임대인 자신이나 그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인인 임대인의 임직원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법인인 옹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세입자 B의 손을 들어줬다. 야,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법인인 임대인의 임직원이 목적 주택에 거주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직 임대인 자신이나 직계 존속 비속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인의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정말 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애매한 것도 많고요. 저는 이 법을 만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다듬어 가지고 이런 어떤 이 법적인 분쟁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실무에서 보면 소송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변호사비의 그 기간, 한쪽에서 또 항소를 한다. 또 30까지 가버린다. 열받아서. 3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과 이 돈과 변호사비와 그 다음에 그 상처,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법을 해야 이런 행정소송을 하지 않지 않을까. 서로가 또 정확한 어떤 그 개념을 알고 매매를 할 수 있고 임차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입법부에서 법을 갖다가 만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임대인이 6개월에서 2개월에 바로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또는 뭐 직계 조무석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법인사업자 당연히 법인이니까 직원 숙소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판례가 아마 첫 번째 판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아시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이런 고민 상담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 장대장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고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내용 또 세금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바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셔서 사전 접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